115회 실무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휴리 상사는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16기, 회기 기간은 2025년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캐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회사로 들어가서 115회 휴리 상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기 2025년도 이렇게 지금 데이터 들어와 있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휴리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자,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찾아보니까 그럼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자, 업태가 잘못되어 있죠. 자, 업태가 제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소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쵸? 종목도 신발인데 지금 보니까 금속 제품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발로 더 씌워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자, 계엄 연월일이 지금 2010년도 9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도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2010년도 9월 23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하나씩 맞춰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매출 원가 부분이 1억 4천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문제 지문은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보조 창이 나오시죠.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1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보니까 1억 9천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걸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 9천으로 고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면 판매 비하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이 자, 지금 보니까 270만 원으로 지금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수수료 비용이 200으로 되어 있으시죠? 자, 이거를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27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잡손실이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죠. 그죠? 잡손실이 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잡손실이 3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잡손실이 빠져 있으니까 맨 밑에다 F2번 눌러서 잡손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9천이 되어 있고요. 문제에도 당기순이익 9천으로 나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대조해서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상여금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조교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기초정보관리 안에 계정 과목 조교 등록으로 이동을 해서 자, 우선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 이제 상여금이라고 해서 코드 번호 803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해당 계정을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해당 계정에다가 현금 조교에다가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등록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번호 2번으로 해서 명절 특별상여금 지급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번 눌러주시고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절 특별상여금 지급이라고 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2번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또는 삭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 지급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들어가 주시고요. 자, 외상매출금을 클릭을 하고 자, 외상매출금 어떻게 고쳐주시면 될까요? 자,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시은상사라고 해서 600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맞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폴로전자라고 해서 420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에는 1580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럼 158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진상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2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보시면 1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금액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고쳐주셨다면 이 차액이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지급보험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급보험에 보니까 슬기상에는 600이라고 되어 있고 맞게 들어가 있죠. 자, 빠진 게 또 있네요. 그죠? 주원 상사가 또 빠져 있고 효원 유통은 어떻죠, 여러분? 760 맞게 들어가 있는데 빠졌죠. 네, 주원 상사께 빠졌으니까 F2번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34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요 차액이 0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몇 번 또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또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4번은 이제 일반 주표 입력하는 문제가 총 8문제가 한 문제당 3점씩 배점이 돼서 나옵니다. 1번부터 볼게요. 7월 29일 날 사무실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수리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자, 여러분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년 7월 29일 날 지금 카드 전표가 나와 있고요.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노트북을 수리한 건데, 그죠? 우리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였죠. 그럼 이거는 비품인가요? 수선비인가요? 그죠? 수선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현금이 빠져나간 거, 아직 보통 예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조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해당 날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7월 29일이죠. 자, 3번 차변 눌러주시고 자, 노트북에 대한 수리비니까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선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우리는 제조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15만 원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15만 원 비용의 발생. 자, 대변에는 국민카드로 지금 결제를 했어요. 그럼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국민카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15만 원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8월 1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에 감소했겠죠? 자, 그리고 이자가 나간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9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어느 은행 통장으로 인출돼서 줬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거래처 코드를 걸 수가 없죠.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급한 이자를 줬다라는 거지 농협은행 통장에서 줬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통장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는 걸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보통예금 통장으로 줬다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3번인데요. 자, 8월 31일 당사에서 보관 중인 선미상사 발행 당자수표로 자, 선미상사 발행, 타인이 발행한 당자수표를 보관 중이다. 이거는 우리 회계상의 현금이잖아요. 자, 이거를 어, 넥사 상사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갚는데 이걸로 지급을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자 예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타인 거래처한테 받은 당자수표는 우리한테는 현금인데 이걸로 지금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날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날짜는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이고요. 자, 넥사 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300을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할 거고, 그죠? 거래처는 넥사 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교는 입력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 자,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당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를 줬다 그러면 당자 예금이 감소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회사한테 받았던 당자수표를 준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현금이 빠져나간 걸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자, 우리 회사 당사에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우리 회사의 예금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당자 예금이지만 다른 회사한테 받았던 당자수표를 준 거니까 다른 회사한테 당자수표 받았을 때 현금인데 이걸 준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걸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9월 20일 날 청소년의 날을 맞아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 원을 방송국에 기부했다.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차변에는 그렇죠.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이동해야 되겠네요. 9월 20일로 이동해 주시고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자, 비용이 발생.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럼 참고로.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얼마가 발생했어요? 50만 원이 발생했다. 자, 근데 대변에 현금으로 기부한 거죠. 그럼 이거를 1번 눌러서 출금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아니면 차변 기부금하고 대변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10월 15일 사무실로 이용 중인 동작 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상된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종전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며 갱신 후에 임대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지금 인상된 것만 보통예금으로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증금이 1억 8천으로 인상이 됐나 봐요. 그죠? 그러면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됐으니까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금 보통예금으로 줬다는 뜻이죠. 자, 그럼 분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언제 지급이 됐어요? 10월 15일 날 지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10월 1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자, 10월 1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임차보증금. 자, 거래처 코드는 여러분 누구한테 줬어요? 보니까 동작빌딩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F2번 눌러서 동작빌딩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됐으니까 그렇죠.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줬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 보통예금 통장으로 줬다, 어느 통장에서 이걸 인출해서 줬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6번으로 볼게요. 자, 11월 4일 보유하고 있던 기기장치 취득원가 2천, 기기장치를 강운 상사에 1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답니다. 그쵸? 자, 11월 4일까지, 처분일까지 해당 기기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을 1천만 원 했다는 것은 1천만 원 남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1천만 원에 판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1천만 원짜리 주고 1천만 원 받는 거니까. 자, 그럼 분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꼭 차변부터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기장치를 강운 상사에 매각했다. 기기장치를 갖다가 처분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기기장치부터 먼저 없애볼게요. 자, 기기장치 자산이 대변에 감소해야 되죠. 자, 취득원가 2천만 원 전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처분했기 때문에 다 제거해 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를 처분했으니까 이 누계액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누계액을 없애려면 그렇죠. 차변에다가. 자, 그런데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조회를 해보면 동일한 명칭으로 여러 코드 번호가 나옵니다. 이때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기기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인 기계장치와 관련된 누계액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번호가 207번이죠. 자, 이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구조가 기기장치가 206번이면 그 다음 번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회하지 마시고 206번이네? 그럼 207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자, 1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1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12월 1일 영업부 출장용 자동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자,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사면서 취득세를 낸 거죠. 차량 운반구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라. 이게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말은 3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하고 또 취득세 낸 게 지금 여기 합계 금액이 210이니까 210만 원 또 별도로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합쳐서 하나의 전표 번호로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기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출장용 자동차 3천만 원에 취득을 했지만 이 차량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가 지금 21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난 이 자동차를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3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210만 원까지 더하면 결국에 3,210만 원의 취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취득 원가로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럼 분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몇 월 며칠이죠? 12월 1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2월 1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동차니까. 자, 취득 원가는 얼마로 하셔야 돼요? 3천만 원에다가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3,2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자, 3천만 원과 취득세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10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서 축하환을 주문하고, 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죠.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는 거니까 접대한 거잖아요. 그죠? 접대비라고 안 하고 용어 바뀌었다고 그랬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래서 현금 영수증이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 10일 날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된 거네요. 여기 있네요, 날짜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날짜는 보니까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날 차변에. 자, 우리 직원 결혼식에 축하한을 보낸 거면 복리후생이겠지만 거래처 직원의 축하한을 보낸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금액은 현금 영수증 양식을 보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으세요? 맨 밑에. 1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자, 여기 밑에 보면 1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고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로 입력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8문제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